안녕하세요, 에릿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자기 계정에 FBI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랑 이 뒤에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거는요, 이 SNS 같은 겁니다. 트위터랑 거의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 올리기 전에 여기다 더 먼저 올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트루스 소셜에도 가입하셔서 영어로 글을 계속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했습니다. 해서 FB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 국장을 최근에 이제 바꾸면서 FBI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토퍼 레이라고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그 당시에 FBI 국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이 새로 국장으로 임명됐는데 사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This mission must be 24/7, 365 from the Atlantic Ocean to the Pacific Ocean. But beyond that, we must go extraterritorially, like I've just told you about. We must go down to the furthest reaches of the planet to make sure that we bring you the justice that you have voted for in this new administration. And we will, and this is my promise to you as the director of the FBI for as long as I'm in this seat. We will never, ever stop fighting violent crime. That is the priority of the FBI along with national security. And we will put every resource and every manning that we have on that mission. And lastly, through this great work, you will see tremendous oversight and reforms at our FBI, which will unfold with our partners in Congress over the coming weeks and months and years ahead. But I want you to pay attention also to what's going on in the halls of Congress, because they are providing us with the resources we need to combat the fentanyl crisis. And this administration is providing us with the tools we need by designating the cartel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because that's exactly how they should be treated, because that's exactly who they are. And in that pursuit, I look forward to playing a very small part. The FBI will play a very large part, and our interagency partners and our local and state law enforcement officers will start putting more and more and more handcuffs on the bad guys, and good cops across this country will be unleashed to be good cops on a daily basis. And the lasting promise that I will leave you with, and this is a message to the law enforcement community, you have always had the backs of the American people, so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nd me as its director will have your backs.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글을 게재를 했냐, FBI가 2020년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막았다. 왜냐? 이것이 레이 국장의 증언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 뉴욕 포스트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봅시다. 헤드라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 라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없다라고 그냥 종결 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의 공개를 자신의 승인을 거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FBI는 중국이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서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제로 수사를 차단했다. 그리고 이는 당시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의 이미지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FBI가 최근 공개한 문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이어서 FBI가 최근 공개한 문서에는 알바니 현장팀이 2020년 8월에 비밀 루트, 비밀 소스로부터 입수한 선거 간섭 음모, 즉 중공의 선거 개입 음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당시에 2020년 그 당시에 FBI가 이를 은폐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신뢰할 만한 소스, 즉 비밀 루트에서는 이 중공의 선거 개입에 대해 굉장히 자세한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틱톡입니다. 자, 중국 정부가 수백만 개의 틱톡 계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대량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즉 신분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여러분,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좌파학개론 문예선동 문선
그 이상한 춤 있잖아요, 좌파들. 그 편에서도 틱톡을 얘기했었어요. 틱톡은 세뇌의 도구로도 쓰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보 탈취의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앱을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까는 순간 우리 정부는 다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중국 유학생과 중공을 지지하는 이민자들이 투표권이 없음에도 바이든에게 투표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뉴스를 아마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다뤘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뭐 끽해봤자 SKT 이야기 정도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요, SKT랑 틱톡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뭐 틱톡으로 이미 많이 털렸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예전에 정보를 다 넘겼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은 아직 없더라고요. 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거 다 아시죠, 뭔지? 알리익스프레스는 원래 되게 옛날부터 존재했지만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문재인 때입니다. 왜일까요? 그때 코로나 때 스마트 스토어 붐이 불게 됩니다. 1인 창업, 무자본 창업, 혹은 사입, 드롭시핑, 알리에서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보내거나 아니면 사입을 해와가지고 그걸 더 비싸게 팔던가,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 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수월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때 전자상거래법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법안을 다 개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법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세법도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테무는 참고로 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뭐 윤석열 정권 때 들어왔네 뭐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애당초에 그 법들을 개정해 놨기 때문에 테무가 들어오기 쉬웠던 겁니다. 그 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를 유행시킨 사람도 저는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도 그랬어요. 왜냐, 테무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분명히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 앱은요 무조건 다 백도어가 달려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딥시크도 그랬죠. 딥시크는 심지어 그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중국 당국으로 넘어가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틱톡 전부 다 백도어로 기기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싹 다 중국에 넘깁니다. 그걸 통해서 총선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리고 윤통 때 그때 대선도 마찬가지로 다 이 방법을 통해서 빼돌린 걸로 부정선거를 치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면은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십시오. 한 번쯤이야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쪽 세계에서는요 정말 우리 정보가 눈 깜짝하면 털리게 돼 있어요. 자, 계속해서 FBI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은폐된 보고서에는 중공이 바이든을 지지하기 위해서, 바이든을 밀어주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사용할 우편 투표지 배포 방법에 대한 계획과 음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이 국장이 CCP와 부정선거는 상관이 전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레이 국장의 발언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 그 보고서에는 상관이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국장이 이걸 은폐하려고 한 거죠. 결국에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국장이 이미 관련 없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신이 떨어진다,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라고 해서 이 짓을 한 거예요. 보고서를 은폐하고 회수하고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FBI에 남아있던 거죠. 즉 레이는 중공 개입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자, 알바니 현장 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FBI 본부는 당시 알바니 현장 직원들에게 보고서가 권위가 없다 이유로 리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바니 직원들은 그리고 그때 이에 반대했다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알바니 직원들은 크리스토퍼 레이의 FBI 본부가 정보 전반에 대한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건 문제가 된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는 더더욱이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이렇게 그 보고서를 은폐시킨 다음에 레이가 앞으로 모든 보고서 그리고 모든 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반드시 내 검토를 받아야 된다 라고 FBI 내부에 그 정보 공개에 해당하는 법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걸 지켜보면서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은 이것은 정치적 결정의 냄새가 난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글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정보를 뜻합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그게 진짜든 루머든 완전히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말 대조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트럼프가 복권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의혹은 수사를 해보면 알 일입니다. 의혹이니까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는
반드시 캥기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면서 계속 싸워나가면서 동시에 미국에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낸다면은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법 반대 해주시고 소셜에 글 써서 뭐 트루스 포럼에도 그렇고 X에도 그렇고 스레드에도 그렇고 혹은 댓글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줄어들지 않게 계속해서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얼핏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자력으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웃기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체면과 양심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악법 반대 꾸준히 해주시고요. 제 영상 그리고 다른 우파 좋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꾸준히 퍼날라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진영, 우리 생태계가 살아나고 더 좋은 스피커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괜찮으시다면은 공유와 괜찮으시다면은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괜찮으시다면은 채널에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